안녕하세요, 로랑입니다. 오늘의 리뷰 짠! 트랜스포머 30주년 샌드스톰 리뷰가 되겠습니다. 트랜스포머 30주년을 기념해서 만들어졌던 시리즈 중에 하나인데요. 제가 구매한 지는 거의 한 10년 정도 된 걸로 알고 있고요. 당시에 쇼핑몰에서 구매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이 친구와 스프링거도 구매를 했었는데요. 차후에 스프링거는 따로 리뷰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오늘 리뷰하는 샌드스톰은 스프링거와 거의 비슷한 디자인을 띠고 있는 친구인데요. 패키지 아트를 보게 되면은 이렇게 멋있는 일러스트와 안쪽에는 블리스터로 내용물이 이렇게 볼 수 있는 상태로 디자인이 되었습니다. 면에는 오토본 마크, 아래쪽에는 블리츠윙이 보이네요. 패키지 뒷면에는 샌드스톰의 간략한 설명과 그리고 특유의 트리플 체인지 모습도 보이네요. 자, 에어크래프트 형태, 그리고 버기 형태, 로봇 모드까지. 발매 당시 때도 30주년 기념을 해서 나왔던 친구 중에 디자인이 가장 뛰어난 친구라 제가 소장을 하고 있던 겁니다. 자, 그럼 본격적인 리뷰 진행해 보겠습니다. 우선 샌드스톰의 설명서 이렇게 접혀있는 형태. 자, 안쪽에는 한 장짜리 설명서로 변형 순서가 보이네요. 일단 피클, 에어크래프트 모드와 뒷면에는 자, 버기 형태. 오늘의 주인공 트랜스포머 제너레이션 30주년의 샌드스톰. 내부 구성품은 자, 이렇게 라이플 무장 하나, 그리고 샌드스톰 본체가 있습니다. 본체의 크기는 블루캅 W와 비교해봤을 때는 조금은 작은 사이즈. 측면, 뒤쪽은 생각보다 큰 커다란 등짐을 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주인공 샌드스톰을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전반적인 외형의 색상은 범블비가 생각나는 노란색과 주황색 톤. 가슴 앞부분에는 이렇게 오토본 마크가 아주 멋있게 표현이 되어 있고요. 노란색 부분은 사출색, 그리고 손 부분에 클리어 파츠와 등 쪽에 보이는 검은색의 커다란 바퀴가 아주 눈에 띄네요. 색상은 노란색 톤과 주황색 톤을 중심으로, 그리고 포인트가 되는 부분에 검은색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실버 부분의 덕트의 표현은 도색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이렇게 검은색 부분, 얼굴 부분은 하얀색 부분이 도색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눈 부분은 뒤쪽에 특유의 투광 기믹을 사용할 수 있는 부분. 기본적인 외형은 스프링거와 비슷하면서도 다른 느낌의 아주 멋있게 표현된 오토봇이고요. 제네레이션 특유의 디자인이 아주 뛰어나게 표현이 됐습니다. 이 이후에 출시된 샌드스톰 같은 경우도 이 정도의 퀄리티의 친구는 제가 못 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질 자체도 기본적으로 트랜스포머 본가의 느낌답게 아주 단단한 플라스틱 재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뒷부분의 바퀴의 디테일도 아주 뛰어나게 표현이 되어 있죠. 자, 이렇게 커다란 바퀴가 아주 잘 굴러가면서 안쪽의 도색도 아주 뛰어나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꼬리 날개 몰드 표현도 거의 완벽하다고 볼 수 있죠. 안쪽에 기계적인 몰드 디테일 또한 아주 훌륭합니다. 자, 이렇게 살짝 포즈만 잡아줘도 아주 뛰어난 프로포션을 보여주고 있죠. 다리 안쪽의 표현 같은 부분은 이렇게 골다공증이 약간 보이지만 몰드의 아주 뛰어난 표현으로 나름 어색하지 않으면서도 잘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날개 뒷부분도 역시나 도색이 깔끔하게 표현이 되어 있고요. 다리 부분도 역시 특유의 디자인이 아주 잘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샌드스톰의 가동 포인트를 살펴보죠. 우선 머리 관절, 볼 조인트로 인해서 다양한 포즈를 취하기도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변형 기믹을 이용해서 머리를 이렇게 좀 더 숙여줄 수도 있고요. 팔 부분 같은 경우는 변형 기믹을 이용해서 좀 더 역동적인 포즈를 취해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라쳇 관절은 따로 들어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팔 꿈치 이 부분은 이렇게 라쳇 관절, 이렇게 회전 기믹과 라쳇 관절까지. 자, 또 놀란 포인트는 이렇게 팔목 관절도 가동이 됩니다. 허리 가동은 많은 부분이 되지는 않지만 이렇게 살짝 포즈를 취해줄 수 있습니다. 다리 관절은 일단 기본적으로 허벅지는 360도 회전에 자, 이렇게 살짝 올려주는 기믹과 앞쪽. 또 무릎 관절은 라쳇이 들어있네요. 정직한 90도 각도.
발 부분은 변형 기믹을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포즈를 잡아줄 수도 있습니다. 스프링과는 다르게 이렇게 무장은 라이플 무장 하나만 들어있고요. 특유의 발사하는 기믹도 있습니다. 자, 아래쪽을 이렇게 눌러주면은 자 이런 식으로 저도 이 기믹은 처음 만져보네요. 기본적으로 외형이 아주 뛰어나서 마치 용자물을 보는 듯한 느낌도 듭니다. 자, 그럼 오늘의 주인공 샌드스톰 비클 모드로 변환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우선 양팔에 있는 이 클리어 부분을 뒤쪽으로 이렇게 이동, 양 주먹을 안으로 수납, 다시 클리어 파츠를 닫아줍니다. 양쪽 어깨 부분을 자, 이 부분을 상체를 분리 아래로 내려줍니다. 자, 그리고 보이는 홈에 맞춰서 결합. 자, 진행을 한 부분과 안 한 부분의 차이. 반대쪽도 역시 동일하게 살짝 분리 후에 아래로 내려주면서 양팔을 자 이런 식으로 쭉 내려줍니다. 가슴 부분의 주황색 파츠를 자 머리를 숙여주면서 위쪽으로 전개. 자, 이렇게 안쪽에 있는 바퀴까지 꺼내주면서 완전히 들어올려 줍니다. 이 상태에서 헤드 부분을 안으로 수납, 발꿈치 앞쪽 부분을 아래로 내려주면서 뒤쪽 부분 노란색 파츠를 수납, 반대쪽도 역시 동일하게 무릎 부분을 자 완전히 이런 식으로 들어올려 줍니다. 그러면 숨어져 있던 바퀴의 몰드, 양다리의 조인트를 단단하게 결합. 자, 뒤집으면 이 형태에서 뒷부분으로 백팩을 자 이런 식으로 뒤집어 줍니다. 다음 보이는 힌지 부분을 이용해서 자 고정된 핀을 자 이런 식으로 뒤쪽으로 완벽하게 보내줍니다. 자, 설명서에서는 생략이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보이는 조인트 부분의 날개 부분을 완벽하게 밀착, 날개를 고정을 시켜줍니다. 다리 부분도 보이는 몰드를 결합을 시켜주고 양쪽 꼬리 부분도 위로 올려줍니다. 이렇게 되면 에어크래프트 모드 완성. 추가로 앞쪽의 바퀴를 수납해준 후에 자 이쪽에 보이는 작은 홈이랑 이 부분을 결합을 시켜줍니다. 짠, 이렇게 결합을 시켜주면 완벽한 형태의 에어크래프트 모드. 숨겨져 있던 도어가 보이면서 이렇게 완벽한 호버 모드의 기체가 완성이 되네요. 날개 부분의 회전 기믹, 오호. 기체 윗면으로 보이는 이렇게 몰드도 아주 뛰어납니다. 저도 오랜만에 변신하는데 아주 멋있네요. 자, 다음은 버기 모드, 차량 모드도 변환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라이플을 분리, 뿌리 날개를 다시 원상태로 만들어줍니다. 자, 등쪽 날개 살짝 위로 들어 올려준 상태에서 자, 처음에 보았던 이 팔 부분을 위쪽으로 올려줍니다. 자, 반대편도 역시 동일하게 분리 후에 위쪽. 그래서 이제 위쪽에 있던 조종석 부분을 분리, 접어있던 자 창문을 위쪽으로 다시 올려줍니다. 반대쪽도 동일하게. 자, 이 상태에서 뒤로 보낸 부분을 완벽하게 뒤쪽으로 밀착, 쪽 부분은 다시 안으로 접어줍니다. 다음 이 보조 날개 부분을 펴주면서 자 이런 식으로 쪽 부분도 역시 자 차량 앞부분 이렇게 모아주면서 세 개의 창문을 하나로 모아줍니다. 자, 이 부분이 독특한 과정. 다음 이 부분 자 스프링어도 비슷한데요. 살짝 돌려주면서 안으로 짠. 자, 차량 형태의 앞부분이 바퀴가 보이게 되죠. 반대쪽도 역시 동일하게 회전해주면서 안으로 수납. 다음 발 부분 자 이렇게 힌지가 보이는데요. 이 부분을 차량을 분리해주면서 자 다리 부분을 접어줍니다. 오호. 반대쪽 부분도 역시 동일하게 짠. 자, 이제 이 상태에서 뒷부분으로 완벽하게 내려준 후에
뒷부분을 고정. 자, 이 상태에서 날개 부분을 회전을 시켜주면서 자, 이 부분에 핀을 고정을 시켜줍니다. 자, 이렇게 되면 커다란 뒷바퀴, 반대쪽도 역시 회전하면서 아래로, 마지막으로 위쪽에 보이는 꼬리 날개 부분도 동일하게 아래로 접어주면서 자, 창문 부분을 가려줍니다. 자, 샌드스톰의 버기 차량 형태 완성. 와, 상태에서는 반대로 라이플 부분은 자, 손잡이를 펴준 후에 위쪽에 결합을 시켜줄 수도 있습니다. 짠. 처음과는 완벽하게 다른 인상의 차량 형태가 만들어지네요. 재밌는 점은 날개 프로펠러 부분이 이렇게 커다란 바퀴를 만든다는 점. 앞바퀴와 뒷바퀴의 크기 차이가 상당히 크죠. 자, 스프링거도 멋있지만 이렇게 샌드스톰도 나름 개성있는 디자인을 보여줍니다. 놀라운 점은 차량 아래쪽도 이렇게 완벽하게 가려진다는 점. 와, 지금 봐도 10년이 넘었는데도 거의 마스터피스급의 디자인을 보여주네요. 차량 앞부분의 도어도 이렇게 깔끔하게, 야, 지금 봐도 명작. 재밌는 점은 팔 부분과 다리 부분이 하나로 연결되면서 차량 옆부분이 된다는 점과, 그리고 이렇게 클리어 파츠로 안쪽까지 디테일이 살아있다는 거. 마지막으로 로봇 모드로 다시 한번 변환을 진행해보죠. 먼저 라이플을 분리, 라이플 모드의 꼬리 날개를 뒤쪽으로 보내줍니다. 차량 날개 부분을 자, 올려주면서 회전, 그리고 완벽하게 뒤로 보내주죠. 접혀있던 양 다리, 자, 이렇게 고정핀을 풀어주면서 자, 반대쪽도 단단하게 고정이 됐습니다. 짠. 상태에서 등 부분, 자, 이 부분을 위쪽으로 올려주고 양팔을 살짝 내려줍니다. 우선 비클 모드에서 로봇 모드로 다시 변환되는 부분이 아주 쉽다는 점. 짠. 팔 부분, 자, 이 부분 고정돼 있던 부분을 올려주면서 회전, 팔 부분 회전을 시켜주면서 꺼내줍니다. 그리고 창문까지 한 번에, 반대쪽 역시 고정핀을 풀어주면서 회전을 시켜주면서 위쪽으로 보내줍니다. 그리고 주먹 부분은 짠. 가슴 부분도 안쪽에 있던 랜딩 기어를 자, 바깥으로 빼준 후에 헤드 부분을 회전, 동시에 가슴 부분도 내려줍니다. 짠. 다음으로 분리되어 있던 어깨 부분을 위쪽으로 올려주면서 등쪽 짐을 한 번에 정리. 자, 오늘의 주인공 샌드스톰 다시 로봇 모드로 완성. 호호. 오늘의 리뷰는 오랜만에 트랜스포머를 진행해봤고요. 그 중에서 30주년 기념으로 나온 샌드스톰. 지금은 구하기 조금은 힘들지만 만약에 구하게 되면은 아주 강추드리는 제품이고요. 다음번에는 기회가 된다면 스프링어도 한번 리뷰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다음에 인사드리겠습니다. 로바!